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투기가 배면 비행을 하는 장면인데요. 배면 비행이란 위아래를 뒤집어서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투기가 아닌 민간 여객기도 배면 비행이 가능할까요? 플라이트라는 외국 영화에서는 민간 여객기가 배면 비행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인 조종사는 자신이 운행하던 여객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여객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천재적인 비행 실력을 발휘해 여객기를 배면 비행시켜 비상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영화 속 내용이고 실제 현실에서 민간 여객기가 배면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자면 첫째, 민간 여객기가 위아래를 뒤집어 비행하면 민간 여객기 날개 구조상 항공기를 위로 밀어주는 힘, 다른 말로 양력이 오히려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객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둘째, 민간 여객기에는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료 펌프 입구가 연료 탱크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민간 여객기가 배면 비행을 하게 되면 연료 펌프 입구가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엔진으로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여객기의 배면 비행은 힘들다고 합니다. 셋째, 전투기는 실제 전투 시 역동적인 움직임을 취했을 때 전투기 동체가 이를 버틸 수 있도록 단단하고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민간 여객기는 전투 목적이 아닌 수송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배면 비행과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취했을 때 민간 여객기 동체가 이를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간 여객기의 배면 비행은 이론상 불가능하지만 과거 2011년 실제 민간 여객기가 짧게나마 배면 비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기장의 실수로 민간 여객기가 10초 동안 배면 비행을 했던 사건, 전 일본 공수 140편 배면 비행 사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때는 2011년 9월 6일 오후 10시 40분경 일본 나하공항을 출발하여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던 올리본 140편 여객기는 와카야마현 부근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0시 46분 기장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조종실 문을 열고 조종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장이 나가고 조종실 문은 닫힌 뒤 잠겨진 상태가 됐고 부기장 혼자 조종실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종실 문은 누군가 함부로 열 수 없게끔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고 닫을 때 이외에는 조종실 문은 잠겨진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누군가 조종실에 들어오려고 할 때 조종실 내부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조종실 문을 열어주게끔 되어 있죠. 2분 뒤인 오후 10시 48분 볼일을 마친 기장은 조종실 문 앞으로 다가가 조종실을 호출하며 들여보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조종실 문 밖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조종실 내에는 감시 카메라와 연결된 화면이 있어 이를 통해 조종실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기장은 이 화면을 보고 조종실 문 뒤에 있는 사람이 기장임을 확인한 뒤 조종실 문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스위치를 조작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실 문 잠금 상태를 해제하려고 만졌던 스위치가 사실은 방향타를 제어하는 스위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기장이 엉뚱한 스위치를 만진 거죠. 부기장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조종실 문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스위치, 편하게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와 방향타 제어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조종실 계기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조종실 문 잠금 상태가 해제되어 조종실 문이 열리게끔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방향타 제어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방향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방향타는 영어로 러더라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뒤쪽 수직꼬리 날개에 위치해 있는 장치입니다. 방향타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방향타가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 항공기 비행 방향이 좌우로 바뀌기 때문에 방향타는 항공기 비행 방향을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방향타를 조작하는 방향타 제어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조종실 계기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돌리면 방향타가 그에 맞게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 항공기 비행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바뀌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부기장은 조종실 문을 열기 위해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를 만졌어야 했지만 실수로 방향타 제어 스위치를 만졌던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여객기의 조종실 계기판에서 두 스위치의 위치를 표시한 사진인데요. 두 스위치가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부기장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사건 보고서에서는 부기장의 실수 원인을 부기장의 항공기 기종 변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종 변경이란 자신이 기존에 운행하던 항공기 기종을 다른 항공기 기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종사에게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왜 이 절차가 오늘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았을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어떤 제작사에서 만든 자동차든 운전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핸들을 잡고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알맞게 밟아가며 운전한다. 하지만 항공기의 경우 어느 제작사에서 만든 항공기냐에 따라 운전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민간 여객기의 대표적인 제작사로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는데요. 보잉사에서 만든 항공기 조작 방법과 에어버스에서 만든 항공기 조작 방법은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 같은 보잉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항공기 기종이 다르다면 항공기를 조작하는 방법도 약간씩 다릅니다. 이처럼 제작사마다 그리고 항공기 기종마다 항공기를 조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종사가 이 기종 항공기를 조종했다, 저 기종 항공기를 조종했다 왔다 갔다 한다면 조종 방법을 헷갈려 자칫하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종사는 단일 기종 항공기만을 계속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기종 항공기를 운행하고 싶다거나 운행해야 한다면 앞서 말한 기종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기종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뒤 변경한 기종 항공기만을 계속해서 운행하는 거죠.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번 사건의 부기장은 기존의 보잉사에서 제작한 보잉 737-500이라는 항공기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있기 3개월 전 부기장은 기종 변경을 통해 같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보잉 737-700 항공기로 기종을 전환했고, 오늘 사건의 여객기 기종이 보잉 737-70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항공기여도 차이점이 많다고 했죠. 보잉 737-500과 보잉 737-700 간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오늘 사건의 문제가 된 조종실 계기판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보잉 737-500 조종실 계기판, 왼쪽이 보잉 737-700 조종실 계기판이고, 각 계기판의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 방향타 스위치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기장이 이전에 운행하던 보잉 737-500에는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가 중앙에서 살짝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 방향타 스위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여객기 보잉 737-700에는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가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고, 방향타 스위치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기장은 3개월 전 기종 변경 절차를 통해 이미 보잉 737-700 조종실 계기판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따라서 부기장은 머릿속으로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가 좌측 하단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부기장의 몸은 이전에 운행하던 보잉 737-500에 익숙해져 있어서 부기장의 손은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가 중앙에 있다고 기억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부기장은 조종실 문을 열기 위해 머리로는 조종실 도어락 스위치에 손을 가져갔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손이 간 곳은 방향타 제어 스위치였고, 부기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방향타 제어 스위치가 왼쪽으로 돌아가자 여객기 방향타는 왼쪽으로 움직였고, 여객기 방향이 점점 왼쪽으로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여객기는 기장이나 부기장의 간섭 없이 여객기 스스로 비행하는 오토파일럿 상태로 자동 비행 중이었는데요. 여객기가 스스로 잘 비행하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조작이 가해지자 여객기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사고 조사국에서 당시 여객기의 자세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결과, 자세가 무너진 여객기는 순간 최대 130도 기울어져 10초 동안 배면 비행을 했고, 동시에 여객기 앞부분이 지상을 향하는 자세로 고도가 강화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부기장은 여객기 움직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자 당황해하며 여객기 자세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여러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여객기 자세가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기장은 가까스로 조종실에 들어왔고, 기장은 부기장으로부터 조종관을 넘겨받아 여객기의 자세와 고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객기는 제 자세를 되찾고 다시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신기한 점은 여객기가 배면 비행을 했음에도 다친 승객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당시 여객기 자세와 관성이 절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여객기가 배면 비행 자세로 지상을 향해 수직 방면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여객기 바닥 쪽으로 관성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몸이 오히려 좌석에 고정되는 효과가 일어나 승객들 모두 다치지 않을 수 있었죠. 또한 이 사건은 오후 10시 40분경 일본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었던 승객들은 여객기 위아래가 바뀌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탑승객 전원 모두 무사했고, 승무원 중 2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간 여객기가 배면 비행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컨이었습니다.